네, 다음으로는 오늘 웨이스업 투자 세미나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동산 규제 시대 주목해야 할 하반기 절세법을 알려주신 MJ1 박민수 대표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 부동산 규제 시대 주목해야 할 절세법으로 우리 웰스업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원래 세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 규제책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22번째. 네, 너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일단 확정이 된 내용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최대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최근에 오늘 지금 제가 라이브 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봤던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내용이 있다면은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 세법하고 향후 바뀔 내용 중심으로 이제 중요 이슈를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보도자료 원문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드린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죠.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정책하고의 차이점은 일단 위에 써놓은 것처럼 전 단계에 걸쳐서 과세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그 세 가지 거래 단계가 있는데, 취득부터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과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책을 보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소득세법 특징에 맞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좀 강약을 약간 조정을 한 게 있었는데, 지금 대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 전 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고,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투기로 이제 집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보는 거는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온다는 거냐라고 좀 굉장히 좀 낙담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취득 단계에 보면 제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다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 취득 단계 보면 이제 다주택, 특히 이제 법인으로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취득세가 중과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특히 2주택부터 3주택부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보유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 보유세가 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좀 금액이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10월 정도 돼야, 오는 10월 정도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과세가 돼요.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원래 소유자가 신탁회사에다가 그 본인 명의의 주택을 넘기면은 명의자 기준으로 신탁사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 단계가 있는데, 양도 단계는 이제 특히 실수요자분들도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기 세율 1년 미만 혹은 1년에서 2년 미만, 이 경우에 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과 세율이 적용이 돼서 최고 6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내년 6월 1일이 되면 72%까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별도로 내고 추가 법인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양도차익의 지금은 10%였지만
향후 20%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각 단계에 걸쳐서 전 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취득 단계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 1에서 3주택 같은 경우라면은 1에서 3%의 취득세. 그리고 이제 주택수가 1세대 4주택부터 하면은 이제 4%의 취득세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세율이 인상이 된다고 했었죠. 1주택 같은 경우 단기 세율이 이제 인상이 되는데 그거와 함께 알아봐야 되는 게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에서 3%고 주택수가 2주택이 되면은 이제 곧바로 8%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이 되면은 12%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원래 부동산은 취득세가 4%예요. 원래 부동산은 취득세가 4%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단 말이죠. 취득세 감면 특례로 해서 2014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자, 이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올해 초에 4주택 4%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된 거예요. 710 대책을 통해서. 그래서 2주택부터는 8%, 이게 기본 베이스가 4%인데 주택수가 두 개니까 8%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주택부터는 1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에서 3%였는데 곧바로 12%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곧바로 12%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약간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구두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대책에 나왔던 7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7월 10일을 포함을 해서 계약서를 만약에 작성을 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면 종종 규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종 규정이라고 하면 3주택까지는 3%, 1에서 3%, 4주택부터는 4%가 들어가는데 자, 조건이 있어요. 7월 10일 전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약을 그냥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종종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시행 시기부터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시행 시기가 7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시행 시기를 8월 10일로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8월 1일부터 제가 좀 전에 8월 10일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이제 8, 9, 10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잔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7월 10일 이전까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을 하고 8, 9, 10, 10월 말일까지 잔금을 하면 종종 규정이 적용이 된다. 다만 7월 10일이 넘은 7월 11일 날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해도 어떻게 된다? 자, 종종 규정 적용이 안 되는데 시행 시기가 8월 1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법 시행이 되기 전에 7월 말일까지 잔금을 내가 치른다면 종종 규정대로 1에서 3%, 4주택부터는 4%가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게 100% 확정은 아니고 또 이게 일부 변수가 있겠지만 거의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 굉장히 많이들 좀 걱정도 하시고 문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종전처럼 1에서 3%로 취득세를 하되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뭐 3년 이내 매도 혹은 1년 이내 매도잖아요. 자, 그 요건을 못 갖추면은 그때는 2주택으로 봐서 8%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어떤 혜택을 보시려면은 원칙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취득세 요 정도 하면 아마 좀 많이들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자분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로 넘어갈 건데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 분산을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좀 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부동산 실명제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소유자가 A인데 신탁사 B에 맡기면은 명의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이 B에 대해서 보유세를 과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탁사한테는 이제 좀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보유세를 회피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막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유자로 가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종부세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제 통과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법이 최종 통과가 돼야 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다 통과된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유세 좀 더 보도록 하죠. 보유세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신탁사 같은 경우에 이제 원소유자로 이제 간다고 했는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예요. 종부세.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고 종부세는 흔히들 말하는 부자세라고 하죠. 부유세.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많을 때 이렇게 내는 건데 종부세 세율을 원래는 12.16 대책에서 최고 3% 혹은 4%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3%고 4%냐? 자, 일단 4%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이 두 채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서울 수도권은 거의 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경우에는 집이 두 채만 있어도 최고 세율 4%가 적용을 시키려고 했고 그 외에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인 경우, 자 그러니까 지방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골인 경우라도 3주택이면 종부세가 이제 중과가 들어가는데 12.16 대책에서 이렇게 종부세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게 올해 20대 국회 때 통과를 못하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더 상향시켜서 4% 혹은 6%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6%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말고 시장에 내놔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절세 전략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법인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잘 보셔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자, 종부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종부세 과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을 빼줘야 되는데 이 6억 공제를 미적용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곧바로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두 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종부세 세율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최저 뭐 0.4, 0.5 그리고 최고 6% 이렇게 세율이 들어가는데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세율 적용 6%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양도 단계. 내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언젠가는 팔아야 되죠. 그때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년 미만이면 현재는 40%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넘으면 이제 기본세율 6에서 42%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집을 가지고 단기간에 파는 거를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년 미만 40%를 어떻게 바뀌냐면은 1년 미만 이제 70%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자, 그리고 1년에서 2년이 되면 60%로 바뀌고 기본세율 6에서 42% 적용이 되려면 2년을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실거주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샀는데 좀 뭔가 잘못 사서 하자가 있어서 좀 팔고 다른 집으로 넘어갈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70 혹은 60%의 세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판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중과가 무서운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부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고 기본세율의 20% 그런데 내년부터는 30%가 가산이 돼요. 포인트가. 자,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하나 파는데 시골에 집이 한 두 채가 있다. 그래서 3주택 중과를 받았다. 그럼 내년부터는 42에서 20이 아닌 30%포인트 가산돼서 72%, 지방세 포함하면 79.2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거의 80% 세율로 양도 차익을 다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가 10%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20%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단기세율, 중과 그리고 법인까지 모두 인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세금이 올라가느냐.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시골에 집이 두 채가 있고, 서울에 이제 5억짜리 집을 하나 마련한다고 합시다. 이런 개인이 한 분 계시고, 아니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이제 재테크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봤는데, 누가 이제 법인으로 집을 사면 괜찮다고 해서 법인으로 집을 사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표에 보시면은 왼쪽이 개인이고, 오른쪽이 법인입니다. 자, 실거래가 5억짜리 집을 살 때 이분은 개인으로 샀을 때 지금 다주택자죠. 시골에 2주택 있고 이제 3번 들어가는 거예요. 3주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5억짜리 집을 사면은 일단 취득세가 몇 프로가 되죠? 3주택이니까 12%가 들어가요. 5억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 6천만 원 내는 거죠. 원래는 1%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배가 되는 거죠. 6천만 원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보유를 하는데 실거주 집이니까 일단 내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시골집 두 채가 내 발목을 잡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수가 3개가 되니까 종부세 중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 보유세가 한 2천만 원 정도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공시가 합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좀 했고, 이제 도저히 이제 이 보유세를 2천만 원 내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양도차익이 1억이었을 때 이때 세금이 양도세가 최소 5천 이상 나옵니다. 더 나올 수 있어요. 최고 72%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양도세 5천만 원 나와서 내가 시골집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 집을 하나 사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죠. 양도차익 1억 났을 때. 자,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이제 어설프게 듣고 이제 법인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법인으로 또 집을 산 거예요. 자, 법인으로 집을 사면 곧바로 사자마자 12% 취득세가 들어가서 이 해당 법인에 6천만 원 세금이 나오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또 이제 종부세가 나와요. 6억 공제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집 갖고 있는 보유하는 집이 공시가가 10억이라고 한다면은 10억에서 6억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억 곧바로 전체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6% 세율 해당이 되면은 6천만 원 보유세가 나오는데 매년 내면 돼요. 매년. 못 버티겠죠. 자, 그래서 한 1억 정도 차익이 났지만 이걸 팔았을 때 법인세는 한 양도세는 2억 2,700 정도 나올 거예요. 토탈 해보면은 1억 4,700,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나올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전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부담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엄연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영업 하신 분들 매년 5월 달에 사업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동일하게 이렇게 사업자로 인정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어떤 세금을 내지 않는 하나의 어떤 꼼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좀 전면 개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임대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폐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아파트 장기 임대죠. 그러니까 장기 임대는 8년을 내가 등록을 해서 의무 임대를 하는 건데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빌라, 오피스텔은 어떻게 됩니까? 되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무조건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투자 가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단기 임대 4년과 아파트 장기 임대는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 신규 등록이라던가 민간 단기 4년짜리에서 8년으로 장기 전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앞으로 신규 등록은 10년 이상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걸 이제 자동 말소를 시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좀 두 개로 나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방세, 즉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거는 4년이고요. 국세,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최소 5년에서 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때 자동 말소는 지금 4년이거든요. 4년 자동 말소가 돼버리면은 5년하고 8년짜리에 대해서 5년, 8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내가 토해내야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등록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과태료는 면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년, 8년을 내가 못 채웠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에서는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는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해서 7월 중에는 추가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내가 4년만 채우고 나가면은 주택법, 즉 지자체 과태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부세 합산배제,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배제 다 토해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양도세 중과배제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최소 5년 또는 8년을 이렇게 의무 임대를 하셔야 되니까 이 두 개 법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나만 보시고 우를 범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710 정책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포지션을 좀에 따라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면 될 거냐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건데 물론 이제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정책 리뷰를 해보면은 주택거래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강화가 됐어요. 취득, 보유, 양도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법인까지 굉장히 역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셉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도 좀 버텨보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버티기는 좀 힘들어질 거다. 특히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보유세가 많이 나오신 분들, 특히 부동산 법인으로 좀 물건 개수가 많으신 분들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법인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고려해서 반드시 좀 이거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같은 경우에 최고 6% 세율이 종부세가 나와버리면요, 물론 이제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셔야 되는데 감당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6%가 아니라 2%, 3% 나오신 분들, 다주택자,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도 종부세만 몇 천만 원 나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자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를 안 하고 이제 반전세라던가 월세로 바꾸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임대차 3법을 이제 소급 적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집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빨리 움직여서 소급 적용하기 전에 올려버리는데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버틸 수는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합산과세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합산과세. 자, 합산과세라는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동일한 연도면은 동일 연도에 대해서 판 물건을 전부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판 물건이 두 개다.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해서 다 더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값이 더해서 플러스가 돼서 더 커져버리면은 당연히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다. 그럼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면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산과세 약간 묘미인데 정리하자면은 내가 물건을 두 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플러스다. 그러면은 올해 하나, 내년 하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괜히 올해 두 개, 아니면 내년 두 개 하면은 세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몇 년 전에 좀 잘못 산 땅이 있다거나, 골치 아픈 골프 회원권 그런 게 있다거나, 콘도 회원권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번에 마이너스로 털고 플러스로 된 집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상쇄가 돼서 세금이 좀 줄어드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연도가 같아야 돼요. 자, 내가 10년 동안 고생한 땅을 이번에 드디어 팔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집을 내년에 팔았어요. 합산과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 조심하셔야 되고, 팔려고 하는데 좀 팔기 아깝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팔지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명의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증여밖에 없어요.
부동산 이제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탁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막히고 있잖아요. 그럼 증여밖에 없다. 단 증여로 했을 때 증여세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증여를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취득세가 또 나오는데 이때 증여 취득세는 4%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동일하게 8%, 12%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증여하실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세무사님 좀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아마 8월부터면은 취득세가 동일하게 8%, 12%로 들어갈 것 같고 취득세에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것도 역시 지방세와 국세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30세 미만 미혼 자녀면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내가 만약에 30세 미만 자녀가 있고 얘가 미혼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좋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람구실을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구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그런지 사람구실을 여전히 못한다고 봐요. 나이가 안 되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세대 분리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 한 채가 있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인데 일정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얘를 세대 분리 아무리 시켰다 하더라도 얘 이름으로 집을 사면은 세대 분리가 안 되니까 세대 기준으로 몇 채가 되는 거죠? 두 채가 되죠. 취득세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8% 나와요. 8%. 5억짜리면 1%니까 500만 원이면 끝날 게 8%에서 4천만 원 돼서 3,500 더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식한테 자식 명의로 이제 너가 드디어 삼성전자 같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 구실할 수 있으니까 집을 사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시키거나 30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지방세와 국세 차이 때문에 지금 세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법인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당 법인이 별도 수익원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해당 법인이 별도 수익원이 없다.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택을 통해서 좀 투자를 하고 매매업 혹은 임대업으로만 하려고 했었다 하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틸 수가 없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세부담 상관이 없고 곧바로 이렇게 6% 단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너무 과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대로 통과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요. 물건 정리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때 물건 정리하는 타이밍이 두 개가 있는데 올해 12월 되기 전에 그리고 내년 6월 1일 되기 전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법인 추가 법인세가 10이 아니라 20%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내년 6월 1일이 되면은 이게 보유세 과세 기준이라서 단 하루만 내가 물건 가지고 있어도 1년치 보유세를 다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그리고 올해 12월 되기 전에 절세 매물, 소위 말하는 절세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그 시장을 올해 5월달, 4월달, 6월달에 좀 목격을 했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풀었을 때 일부 시장에서 그 절세 매물이 나왔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한간에는 법인 개수를 늘려서 그 해당 법인마다 1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곧바로 취득세 12%, 종부세 6%, 그리고 추가법인세 20%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명의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정부가 바라는 것도 합법적으로 하되 법인 취지는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알아보시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6월 1일 되기 전까지 한 2번 정도의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이란 거는 모두 다 해당되는데 다주택자들이라면은 요 정도 선에서 파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요때 절세 매물이 나왔을 때 괜찮은 조건 가격으로 나오면은 실거주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데 다만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양쪽 두 분이 있다면은 다주택자가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 좀 본인이 좀 가지고 가고 싶거나 그런 거 말고
좀 빨리 팔아야 되는 것부터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은 냉정하게 좀 보시고 뭐 덥석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본인한테 정말 맞는 조건이면 사시되 정말 뭐 이렇게 무조건 보고 매수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냉정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 박민수였고요. 710 부동산 대책과 향후 이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민수 대표님의 유익한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강연인 만큼 이제 부동산 관련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강연과 관련된 내용 몇 개 뽑아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취득세, 종부세 이제 대책이 적용 시기도 아직 불분명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매도 시기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나은지 그 중에 어느 전략이 나을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개인 중에서 정말 좀 이렇게 실거주 말고 뭐 추가로 한 채 정도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물건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는데 해당 물건에 좀 투자 가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이게 좀 덜 예쁜 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녀석부터 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7월 달에 정말 이게 정말 의원 입법으로 통과가 정말 될 거냐 그거 보셔야 되고 연말에 법이 통과가 될 때 좀 내용이 약간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급하신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법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분들 중은 이제 올해 이제 보유세를 이미 다 받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 좀 보고 파셔도 어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네네. 질문인데 이거 폐지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네네. 전세입자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혹은 이제 서울에서 전세값 상승, 집값 밀어올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 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빌라를 구입하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곡.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빌라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건지 그게 좀 약간 퀘스천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등록을 하면 최소 8년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8년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요거는 근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워낙 규제가 많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또 중간에 어떤 변동이 좀 생길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빌라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그냥 실거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실거주 용도면은 제가 뭐 괜찮다고 보지만 투자용으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상승을 하고 양도소득세도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올라서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올라서 그 집을 팔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두 가지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정말 이 매물이 많이 나올 거냐 아니면 안 나올 거냐. 나오긴 나올 거예요. 다만 외곽부터 나올 거다. 서울이라면은 외곽, 그리고 수도권이라면은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외곽, 좀 소위 말해서 비인기 지역. 그리고 지금 최근 언론 기사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법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또 지역이 있어요. 아마 그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 양도세 중과 유예했을 때 좀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올 것 같고 이걸 좀 역으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제 더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약간의 퇴로를 좀 열어주면은 그 퇴로에 맞춰서 좀 시장의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해주신 MJ1 박민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저널이 웨스업 투자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 우리 경제의 숨통이 트이길 바라보면서 웨스업 투자 세미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내년 7월 웨스업 투자 세미나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직접 만나 뵙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사저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